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 도의원,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충북 영동, 옥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옥천과 영동의 도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로써 농어촌 소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북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이제 올해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광희 의원님. 네. 일단 이제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4대1에서 3대1로 바꿨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헷갈리신데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는 인구수로 되어 있어요. 네. 인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거로 보면은 27,000명 이상에서 83,000명 이하, 정확하게 82,600명 이하에 들어와야지만 한 선거구가 되게 돼요. 근데 옥천이 지금 5만 명 정도고 영동이 46,000명?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2명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옥천과 영동이 각 2명씩이거든요, 도의원이. 그래서 도의원이 1명씩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충북은 이렇게 영동과 옥천 두 곳이고, 그리고 충남도 금산하고 서천 이렇게 두 곳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국이 13곳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2명의 도의원을 뒀었던 지자체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니 이 뭐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일 중에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뭐 13개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뭐 지금 하루씩 돌아가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팔도, 그 군현 체제에서 시골 마을까지, 읍면동까지 뭐 지금 그 시스템이 이렇게 교통,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구역, 그리고 지형, 교통, 인구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농촌 소외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도의원 등의 이제 광역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도의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11명으로 이제 충북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하다 보니까 특히 도의원, 광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 특히 우리 충북같이 이제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특징이 감안되지 않아서 상대적 피해를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수대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좀 맞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의원 말고 군의원으로 오면 음성구나 진천구는 9만 명인데 그 기초의원이 지금 7명이에요. 그런데 인구 3만 명인 괴산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는 8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우리가 거기보다 인구가 몇 배나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군의원이 더 적을 수가 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충북도 의원이 32명이에요. 근데 청주시 의원은 39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단위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시민들의 대표들을 많이 그 행정을 하는 곳에 반영을 할 것인가, 시민의 의사를. 이와 관련된 이 의회의 힘들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이 약화된 힘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이제 그 해당되는 곳에서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한편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2명 뽑을 때는 도의원 2명을 거느린 단체장이에요. 그런데 1명만 뽑으면 내가 군수를 나갈지 내가 도의원을 나갈지를 판단을 이걸 나가거나 저걸 나가거나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럼 군수 경쟁이 좀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좀 약간 그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네. 이런 이제 인구수 대비 잘 안 맞는 것과 지역 내 어쨌든 균형, 힘의 균형, 정치적 균형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챙겨져 나오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큰 틀의 걸로 한번 보면요.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최초로 인구 소멸 지역을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지역이 위험하다. 여러 각종 지표나 학계라든지 이런 조사는 있었지만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1조 원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은 2,500억, 지자체 그 시구는 7,500억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정도인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충북이 무려 6군데나 11개 시군 가운데서 6군데나 포함이 됐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9군데나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충북에 11개 중에 6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농촌 지역은 아마 광역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줄을 수밖에 없겠죠. 이론상 본다 그러면. 이런 큰 틀의 문제점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행정권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 분야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왕에 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도의원 하나 준다는 게 인구 소멸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예컨대 단양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제천하고 그냥 합쳐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돼서 축소된 인원을 그 학교로 그냥 돌려보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지금 굳이 그 똑같은 일을 그 뭐 제천시 같은 경우는 15만의 일을 하는 그 규모하고 3만의 규모하고 하는 일이나 업무가 똑같아요. 똑같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양 입장에서는 그 뭐 어떤 그 공간이 없어진다.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드디어 이제 몸으로 다가오는 위기인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도민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거기가 뭐 2명이 1명으로 줄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로 지금 육박하고 있다. 이 인구 소멸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충북에서 광역의원 축소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언급이 나왔던 영동, 옥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지역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어떤 피해를 본다면 그 내용으로는 좀 어떤 것이 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당장은 이제 영동에서는 영동이 이제 2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1, 2에서 둘 다 이제 이 하한에 미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 명, 몇십 명만 채우면 된다 이게 아니라 4천 명 이상이 미달이 되고 있거든요. 옥천도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는 약 6천 명이 이제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떤 중앙에서 정개특위에서 농촌 지역을 확실하게 어떤 특례 조항을 삽입해 주지 않으면 단순히 인구 일부를 조정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이광희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충북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고 진천이나 음성을 뺀 나머지 시군에서는 거의 다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곧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다른 지역도 또 거의 아마 이게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나머지 지역은 좀 넘겼고 했지만 거꾸로 반대로 보면 청주의 흥덕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또 거꾸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 2명이 줄으면 그게 없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인구가 늘은 지역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덕구가 지금 이미 7만이 넘는 그 한 개 도의원 선거구를 가질 만큼 굉장히 넓어졌어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상당구도 사실은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면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내부에서 인구를 예를 들어서 뭐 문의면을 어디다 떼다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남이면을 어디다 남일면을 떼다 붙인다 이러면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내부에서 그게 안 되는 지역의 경우는 한 명을 결국은 증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힘이 원래 약했었던 시군 단위의 군 단위에서 줄어드는 것을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구도 제일 많고 공단도 제일 많고 발전도 제일 잘 되고 있는 그 흥덕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충주시에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큰 데는 계속 커질 수 있고 작은 곳은 계속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권자와 출마자 입장에서 아까 이광희 의원님 잠깐 이게 농담처럼 말씀 주셨는데 출마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어느 집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시의원, 도의원분들이 많이 이제 밑바닥을 그 현장을 뛰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열심히 닦아놨는데 제 지역구가 아닌 거죠. 갑자기 만약에 뭐가 바뀌었을 때 또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지역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엊그제까지는 거기는 제 동네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혼란들이 같이 유권자분들도 혼란, 출마자로서는 정말 큰 아주 당면 과제로 이제 이렇게 와 있기도 한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로서는 또 꽤 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구가 더 늘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영동과 옥천은 이제 하나가 줄어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국 13개 지자체장들이 이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인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 중심으로만 봐선 안 된다. 어차피 특례 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은 행정구역이나 면적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예컨대 괴산군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서울시에 한 배 반이 넘는데 2배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관리는. 도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명이 감당을 하던 곳을 한 곳으로 합쳐버리면 한 사람이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그 출마자 입장에서는 진짜 뭐 어느 집에 뭐 누가 애가 몇이고 뭐 대학을 갔느니 안 갔느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지역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거든요. 바지런히만 다니면 거의 선거 2번 나오면 거의 많이 알아요. 근데 한 개 군을 다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잖아요. 선거구 획정에 이제 옛날에 이제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많은 병폐가 있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괴산과 남부 3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실은 이제 중간에 청주를 중간에 두고 생활권이나 일반 그 각종 그 활동하는 영역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민의 정서도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사실은 이제 특례를 둬서 지역 사무실을 예외적으로 더 2개 이렇게 해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변칙 운영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지역적으로 완전히 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의 인구 수대로만 하고 하다 보면 도의원이나 이런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 큰 개울을 사이로 저쪽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데 저쪽을 또 제가 커버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인구 말고 면적이나 또 다른 방식의 특례 조항을 달라. 이것으로서 지금 뭐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중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이시종 지사님께서 재밌게도 우리 청주 특례시를 이제 주장을 할 때 거꾸로 특례군을 주장을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가 특례시를 잘 추진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주장을 하셨던 거니까 그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상하 양원제를 많이 주창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과잉 대표하는 거, 즉 지역이 면적이 크고 하는데 굉장히 의원은 적고 지역이 면적은 적은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의원은 많고 이렇게 되면서 과잉 대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편차를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상하 양원 이렇게 주장한 거 이런 것들은 관점으로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 광역 의원이 이제 지역별로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제 그렇다면 먼저 이제 지역민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에서 광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광 의원님께 이거는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의원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 도의원 잘해 이렇게 하는 거에 기반에는 예산을 얼마나 도에서 따왔는가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충북 도의원이 아니라 음성 군의원이나 뭐 옥천 군의원처럼 그 동네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른 곳으로 좀 분배가 필요한 부분들조차도 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좀 그 못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지역구에는 좀 요긴한 사람이에요. 군수 입장에서도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자기가 원래 예정됐던 거 플러스 알파가 지금 오는데 당연히 지역에서는 예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민원의 문제예요. 민원은 굉장히 소소하게 많이 지역별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패턴이 꼭 같지만은 않아서 그 지역만의 특수한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내 그 뭐 선거구가 좀 넓잖아요. 그럼 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재량 사업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옥천군 전체에 1명과 2명일 때는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당연히 뭐 그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막 오는 뭐 이런 예산들도 거기는 한 개 군 단위, 면 단위에 올까 말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진행자님께서 이제 광역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이경 의원님이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도 있으셨고요. 제가 대선 캠프에서 이제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국 17개 이제 시도에 각 그 원하는 이제 정책들을 다 모아서 이제 취합을 한단 말이죠. 취합해서 각 시도당 사무처에서 받는 게 있지만 이제 충북 도청에서도 올라오고 충북의 각 시민단체에서도 올라온 것도 있어요. 보면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SOC 인프라 같은 큰 것들은 이제 도 차원이나 뭐 도의회나 이렇게 해서 같이 다 큰 거 도로를 어떻게 깔고 뭐 철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내역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활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해달라는 게. 그럼 그런 부분은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계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추측컨대 상당 부분은 광역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평소에 다 취합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각 당에 전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지역 구석구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도 광역 의원님들 역할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격차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약간 역행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이 이제 그 SNS나 혹은 뭐 온라인이나 이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처리되는 시점에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그 오래된 시절에 뭐 지역 중심으로 뭐를 했던 것도 이런 것도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정치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요구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빠지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인구면 인구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그
그 어떤 지역이 지금은 이제 정말 넓거든요. 한 지역 자체가 인구는 적어도 그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약간 그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결정들을 자꾸 내리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국회의원분들의 이제 여러 기능, 입법 기능이 있고 뭐 여러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가장 큰 기능은 그 가운데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편성한 안을 승인하고 이제 재배치하고 뭐 이런 역할들이 이제 조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광역의원님들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더 하고 덜 하고 등등등의 그게 이제 결국은 숫자 싸움이 되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면에서 자 정부에서 전국의 89개 시군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그렇다면 그냥 단순 이론으로만 봐도 읍면동으로 치면 175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군 89개가 몇 년 지나면 그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면요.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과잉 대표성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인구만 볼 게 아니라 지역, 지형, 어떤 교통 편의에 따른 도로망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정말 그 13개 시도에서 요청하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시종 지사가 상원제 이렇게 내놓고 제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제는 좀 그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됐다. 상원제는 뭐냐면 지역별로 도별로 2명씩 뽑아서 상원을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같이 큰 도시도 2명, 경기도도 큰 경기도도 2명, 충북도 2명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은 똑같이 n분의 1로 전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은 지금처럼 국회나 뭐 인구수대로 이대로 가도 거기서 뭐 결정이 되면 주로 또 여기도 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상원에 가면 약간 지역 대표성으로 온 분들 때문에 이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냐,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저는 그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부터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인구는 계속 그리고 도시화되고,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줄어든 인구들이 또 대부분이 서울로 가거나 뭐 대도시로 가는 이런 빨려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시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상원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의 하원이 한 58명쯤 되고 알래스카가 4명일 겁니다. 근데 상원은 똑같이 2명이거든요. 그럼 예산으로 붙었을 때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이제 상원에 있으니까 예산으로 붙었을 때 알래스카도 잘만 머리를 짜면 예를 들어 충북과 강원이 힘을 합쳤다. 2명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기도가 1,400만 명이지만 경기도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4대 2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도 이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부분도 이런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같이 다시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을 이게 두 분이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거구 이 획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거는 두 분 의견이 다 마찬가지신 것 같고요. 이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아까 말씀해주신 뭐 양원제죠. 이제 상원 하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선거구 획정 자체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이 부분이 보완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뭐 네. 상하 양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을 구성하기에는 이제 개헌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 부분은 정개특위 등등해서 농촌 특례만 인정해서 조항에 들어가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구 기준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이제 지역에 대한 거, 지형에 대한 거, 도로 교통망에 대한 거, 행정에 대한 거, 행정구역으로 끊어져 있는데 실제 생활권에 대한 거. 행정구역은 예를 들어서 하천을 기준으로 저쪽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권은 이쪽으로. 제가 시골에 살 때 제 생활권은 조치원 쪽이었어요. 저쪽에 가까워서. 근데 학교는 다 청주로 다녔고. 뭐 이렇듯이 이제 이런 생활권까지 감안해서 재조정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제 대안이나 이런 거는 그 사실은 좀 거대 담론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번 선거는 지금 이제 서로 막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내일 선거가 진행이 되고 오늘까지 획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헌재 판단의 결정에 따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헌법부와 그 충주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각 지역구별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지자체 그러니까 없어지는 곳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제 어쨌든 개헌 문제가 자꾸 뒤로 쳐서선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이미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변하고 지역은 계속 인구 소멸이 막 퍽퍽퍽퍽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생각 끝에서는 대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받아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부분 좀 개헌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 상원제도 그렇고 네. 또 헌법재판소를 뒤집을 수 있는 건 개헌밖에 없어요. 네. 이게 개헌 문제를 야당에서 받아줄까를 하셨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의원 수가 많은 당일수록 반대를 합니다.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네.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큰 논란이 있을 거고 논쟁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권형 대권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필히 그건 상하 양원제가 같이 곁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 그런 상하 양원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강요구현 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에 단순히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도농 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